사건 사고를 접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귀신이 되어 복수하는 경우는 없을까? 오늘 다룰 사건은 귀신 덕분에 범인을 검거했다고도 볼 수 있는 좀 특이한 사건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에토 히사시. 1942년 7월 21일생인 그는 어릴 적 가정 환경이 무척 열악해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탓에 문맹인 채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성인이 된 그는 운전수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수입이 불안정했던 터라 늘 돈에 시달렸죠. 또한 그에겐 영 좋지 않은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유흥 중독이었던 것인데요. 사실 그가 돈에 시달리는 이유 중 하나는 월급이 들어오면 금방 술이나 성인업소 등에 전부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금전 감각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탓에 유흥비가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까지 유흥을 즐겼죠.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던 히사시는 내일보단 지금 당장의 쾌락을 중시하며 살았고 결국 1997년 무렵엔 매달 대출금을 막기에 급급한 50대 중반의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그가 갚아야 할 돈은 몇 천만 원 정도에 달했지만 그는 원금은커녕 이자만 갚아나가는 생활을 했고 그럼에도 유흥을 좀처럼 끊지 못했죠. 아무튼 이렇게 우울한 50대를 보내던 히사시는 오사카 사카이시에 거주하며 살던 도중 동네 찻집에서 우연히 한 노부부와 친해지게 됩니다. 이 부부는 남편인 타카기 모토마사시와 아내인 타카기 히로코시로 이들 부부는 원래 효고현에 살았지만 1995년에 발생한 한신 대지진으로 인해 오사카로 이주한 외지 사람이었죠. 당시 이들은 고향이 아닌 지역에 살았다 보니 친구도 없었고 그러던 와중 우연히 알게 된 히사시와 교류하며 친분을 쌓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별로 문제될 건 없지만 사실 히사시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히사시는 이들 부부와 친분을 쌓던 와중 이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얼마 전에 효고현에서 이사온 노부부 있잖아. 그 두 사람 사실 엄청난 부자래. 집에 현금도 많고 부동산도 많다더라고. 참고로 이 소문은 헛소문이 아니었던 모양인지 타카기시 부부는 실제로도 고급 주택이 모인 곳에 살았고 토지는 물론 성면 제조 공장을 소유하는 등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들 부부가 큰 돈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 히사시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강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 그의 계획은 굉장히 주도 면밀했습니다. 히사시는 침입 방법이나 살해 방법, 금품 강탈, 시신 유기 등등 전반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고 그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계획은 좋지만 혼자선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에 히사시는 지인과 남동생을 범행에 가담하도록 설득했고 흉기를 챙겨 실제로 타카기시 부부의 집 근처에 잠복했지만 하필 이들이 범행 개시일로 정한 날에 타카기시 집에 손님이 온 탓에 범행에 가담하려 했던 남동생과 지인은 철저하게 준비했다더니 이게 뭐야? 그래, 강도는 무슨 강도야 라며 범행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히사시는 포기하지 않았죠. 당시 그는 자신만큼 돈이 궁한 사람이라면 범행에 가담할 거라 생각해 다른 지인 A씨를 설득하는 한편 오사카에서 가장 치안이 나쁜 슬럼가 니시나리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의 노숙자들에게 말을 걸어 이런 제안을 하기 시작했죠. 내가 좀 받아야 할 돈이 있어. 만약 상대를 제 앞에서 묶어주면 보수로 5만엔 줄게. 그리고 이 제안에 솔깃한 노숙자 2명 B와 C라는 인물은 단순한 빚독촉이라고 생각해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1997년 10월 30일 저녁 8시 무렵 히사시, 지인 A, 노숙자 B, C 이들 4명으로 구성된 범죄 집단은 이날 타카기시 집으로 향했고 미리 준비한 종이를 타카기시의 공장 겸 주택 셔터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에는 휴업이라고 쓰여 있었죠. 네, 사실 히사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단순한 강도가 아닌 살해 후 시신 유기까지 염두에 둔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피해자 부부의 실종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최대한 늦출 필요가 있었고 되도록 연락이 없는 것을 의심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종이를 미리 붙였던 것입니다. 이후 A, B, C는 각자 타카기시 집 근처에 숨었고 히사시는 홀로 타카기시의 집 초인종을 눌렀는데요. 참 씁쓸한 것이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던 타카기시 부부는 히사시 씨가 놀러왔구나 라고 생각해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고 그를 반갑게 환영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사시는 집에 들어섬과 동시에 숨어있던 범죄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A, B, C는 즉시 집 안으로 난입해 노부부에게 달려들어 이들을 제압한 후 움직이지 못하도록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참고로 노숙자 B, C는 일을 다 끝마쳤으니 약속한 5만엔을 달라고 했지만 히사시는 고작 2,000엔만 건넨 뒤 일 끝났음 나가 라며 A를 포함한 3명을 전부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집에는 타카기시 부부와 히사시만이 남게 되었죠. 당시 히사시는 미리 준비했던 서류를 내밀며 부부에게 얼른 서명하라고 압박했는데요. 그가 내민 서류는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을 히사시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위임장, 그리고 부부가 히사시에게 큰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이었습니다. 즉, 히사시는 비록 문맹이었지만 이런 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부부의 재산을 훔칠 수 있다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온몸을 구속당한 타카기시 부부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히사시의 협박에 못 이겨 서류에 서명을 했고 원하는 것을 얻은 히사시는 이것들이 살아있으면 재산 취득에 방해가 된다 라는 이유로 노부부의 목을 한 명씩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후 그는 집안에서 현금 15만엔, 가방, 토지 증서 등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챙긴 후 시신을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전부 그가 계획한 대로였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말이죠. 범행 후 히사시는 시신을 싣고 나가노현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이곳으로 향한 이유는 미리 봐둔 시신 유기 장소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장소는 농사를 짓지 않은 지 오래된 밭으로 다소 인적도 드물고 휴경지라 밭을 갈아엎을 일이 없는 어찌 보면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당시 히사시는 범행을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던 모양인지 미리 계획해둔 대로 굴삭기를 렌트해 밭에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밭 주인이었죠. 당시 밭 주인은 마침 우연히 인근을 지나던 도중 듣도 보도 못한 굴삭기가 자기 땅에 구덩이를 파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 모르는 사람이 내 땅에 구덩이를 파고 있어요 라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내 즉시 출동한 경찰은 시신을 유기하던 히사시를 목격, 그는 그 자리에서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됩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히사시는 범행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범에 대해서도 진술했지만 정보가 무척 부족했습니다. 당시 지인인 A의 경우엔 히사시의 진술로 체포할 수 있었지만 B, C의 경우엔 주거지 불명의 노숙자였던 데다 무엇보다 히사시는 이들의 이름조차 몰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은 주범인 히사시 그리고 공범인 A만이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2001년 3월 22일 당시 히사시의 변호 측은 금전적으로 궁지에 몰려 정상이 아니었다 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이는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인간으로서 양심의 조각조차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과 함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히사시는 곧바로 항소했는데요. 당시 항소심에서 그는 죽이긴 했지만 살인은 없었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친절하게 대해준 부부의 목숨을 빼앗은 냉혹하고 잔인한 범행이다. 사형 이외에는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는 말과 함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히사시는 이번엔 대법원 상고 절차를 밟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이름도 행적도 몰라 잡을 수 없었던 공범 B가 2004년 7월 14일 갑자기 경찰서에 자수한 것입니다. 이 B라는 인물은 나카이라 신지로라는 인물로 사건 발생으로부터 7년이 지난 이 시점에 뜬금없이 자수했던 것인데요. 당시 경찰은 아니 그대로 가만히 생활했다면 검거되지 않고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왜 갑자기 자수했는지 그에게 물었고 그가 밝힌 자수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내가 죽였던 부부가 계속 꿈에 나와요. 사실 그는 사건 이후로 잠만 잤다 하면 악몽을 꾸었고 그 탓에 몸 상태도 상당히 피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망한 부부의 귀신이 꿈에 나오는 걸 참다 못해 경찰에 자수했던 것이죠.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아무튼 이야기를 원점으로 돌려 상고 절차를 밟던 히사시였지만 재판장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이기적이고 냉혹, 잔인한 범행이다
라며 그의 상고를 기각, 최종적으로 히사시의 사형이 확정됩니다. 한편 범행에 가담했던 지인 A는 징역 10년형을 받았고 자수한 나카이라 신지로는 징역 8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의 경우엔 지금도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하네요. 히사시를 친구라고 생각해 친절하게 집안에 초대했던 피해자 부부가 대체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한편 이렇게 귀신이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구나 싶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귀미사였습니다.